자, 이번에는 우리 세무조정에 보시면 교재 144페이지에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결산서에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가산 조정을 하고 빼기 차감 조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런 기본 구조에서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하고 우리가 거의 95% 정도는 일치해요. 그럼 서로의 아예 생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5%가 안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더라고. 근데 그 5%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결산서에서 단기 순이익 내기 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이연가 예상도 하고 막 이런 수정 분계들을 하죠. 그거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서로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면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회계 기준에서 해야 되는데 걔가 안 했잖아.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걔를 해줘야 돼요.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서로 똑같은 입장이라고 봤을 때 회계장부에서 해주는 것도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회계장부에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장부에 기록하는 걸 넓은 의미에서 얘는 결산서에서 한다라고 해서 결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법인세 신고서에서 조정하는 것들을, 이 작업을 우리는 신고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신고조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결산서에서 하는 조정, 얘는 우리 법인세 신고서에서 하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결산조정, 신고조정으로 넓은 의미에서 다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설명하려는 건 결산조정, 신고조정이 아니라 결산조정 사항이 있고 신고조정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신고조정 사항은 결산서에서 빠뜨리면 신고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100원에서 50원을 빼면 50원이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없어서 50원의 이익이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회사가 실수로 100원인데 비용 처리를 안 한 거예요. 비용 처리를 안 하면 이익이 1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거 빠뜨린 거 여기에서 빼주고 이익은 50이다라고 내어줄 수 있는 걸 우리는 신고조정사항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결산조정사항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 회사가 얘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1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50원 해서 50원 내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그냥 그대로 100원에서 얘 인정 안 할 테니까 넌 100원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제대로 50원을 쓰면 인정을 할 건데, 여기에서 안 쓰면 법인세 신고할 때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 있냐면, 신고조정사항은 얘는 실제 지출액이에요.
실제 지출 경비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비용을 빠뜨렸는데 봤더니 직원한테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돈을 직원한테 줬겠죠. 그럼 실제 지출된 건데 우리가 빠뜨렸다고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산 조정 사항은 추정 경비예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에요. 감가상각비를 빠뜨렸대. 진짜 돈 나간 건가요? 아니죠. 그건 너네가 회계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이제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보고이익은 높이 해놓고서 세금은 제대로 작게 내고 싶어하는 악이니까 얘는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가 줬는데 빠뜨린 거는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준 게 아닌 추정경비는 실제 감가상각비라고 장부에 썼다면 인정해 줄 거지만 장부에 안 썼으면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거 빠뜨렸으니까 추정경비 내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게 결산조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봐도 그 최고 경영자가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경영 전문인이 있다면 이익이 작게 나오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경질되겠죠. 옛날에 스티븐 잡스가 잘린 것처럼. 그죠? 그럼 우리는 추정 경비들은 전부 다 싹 제거해 가지고 얘를 높여 놓고 그리고 나서 세금 낼 때는 얘를 쑥 집어넣는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는 게 이게 걔네들은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간 거는 누가 생각해도 얘는 빠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거 받아간 사람이 그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또 내고 있을 거거든. 돈은 누군가는 받아갖고 내가 실제로 줬다면 그 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의 소득으로 누군가에게 끝날 거잖아요. 그럼 또 소득세를 내고 또 그 사람이 쓰면서 소비세를 내고 받은 사람은 또 소득세를 내고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래서 빠뜨렸다고 인정하니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추정경비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쓴다 하더라도 무한정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건물 10억짜리 사놓고서 10억 비용이라고 그러면 세금 낼 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경비들은 얘는 결산조정 사항이면서 비용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할 때 얘네들 한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대손충당금 실제 대손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손 발생한 거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못 받게 됐잖아. 물건 팔고 내 채권이었는데 못 받게 된 거, 돈 빌려주고 못 받게 된 거 다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올해는 50%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50%를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 최소 얼마 해주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장부에 쓴 거하고 세법이 인정해 주는 거하고 차이를 우리가 다 조정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은 결산서에서만 해야 되지 신고 조정 안 한다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인 거고 그것마저도 추정인비라서 한도를 가지고 있고 얘는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1년에 1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1억 5천을 줄 수도 있고 얼마 주든 간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가 정상적인 우리 세무조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는 신고조정을 주로 하겠죠.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할 거니까 이 사항들은 신고조정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여기에 책에 적혀 있는 결산조정, 신고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세무조정도 있지만 그 세무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측에 보시면 소득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소득처분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000원의 이익이 나왔는데 이 이익을 우리 회사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주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주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주거나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들한테 주면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돈이. 그럼 이 이익이 외부로 나가는 걸 사회 유출이라고 해요. 그럼 주주들한테 나눠준 게 600원이고 그럼 나머지 400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그걸 우리는 사내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사내 유보가 400원이다라고 우리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처리한 건 회계상 이야기죠. 그럼 회계상에서 지금 사내 유보 400원이라고 적은 얘는 우리는 회계상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보니까 자, 이 1,000원에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되는데 가산 조정 사항이 500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00원이 더 나왔으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이익은 1,500원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회유출 600원 했던 거는 누가 가져갔는지를 다 알고 있겠죠. 주주가 가져갔어요. 직원이 가져갔어요. 다 알잖아. 그럼 주주가 가져갔으면 우리는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 직원들이 가져갔으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과세가 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500원은 너 장부에 안 적혀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가져갔니? 그거예요. 지금 법인세법은 너 1,500원 벌었다고 하는데 장부에는 1,000원 벌었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하잖아. 그럼 이 500원에 대해서 법인세법이 생각했을 때 너 500원 더 벌었는데 이거 누가 가져갔니라고 다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져간 사람한테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봤더니 우리 주주나 대표이사나 직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가져간 게 예를 들어서 500원 중에 300원을 가져갔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표현 안 된 게 200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둘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져간 거는 이 사람이 세금에 부과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제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사회 유출은 600원, 300원에서 900원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는 400원, 200원에서 6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600원은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 회계상의 자본이 되는 요소인 거고 얘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야 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처분의 취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이 돈을 가지고 갔니? 그 가져간 사람한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자 그렇다면 법인세법이 뭐라고 할 거냐면 너네 법인의 자금 관리의 책임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법인세법은 그럼 너가 가져간 거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증빙과 모든 입증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전부 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처리할 거예요. 그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대표자 상여예요.
대표자 상여라는 건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으니까 너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직원 잘못 써서 경비 입장 안 되는 추가 지출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그 돈 전부 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 돼서 대표이사 연봉은 1억도 안 되는데 3,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겠죠. 3, 4억이면 소득세 구간에 40%, 42% 맞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건이 발생하겠죠. 3억 번데 40%면 세금이 억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귀속자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 얘는 차액의 상인 거고 우리는 이제 귀속자를 찾아서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게 이 소득처분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는 가산조정, 차감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처분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같이 하는 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이 소득처분에 대해서 보면 자, 플러스 요소인 가산 조정에서는 얘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요소가 사회 유출과 사내 유보와 기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차감 조정인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도 사회 유출, 사내 유보, 기타 이렇게 이제 그게 세 분류로 나누게 돼요. 자, 그럼 우리 가산 조정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산 조정을 한다는 건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당기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벌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법인세법이 너가 번 건 이만큼이 아니야. 너가 번 거는 이만큼 벌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금침 이 부분만큼은 그럼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 그죠? 지금 장부인 이만큼 벌었다고 했는데 법인세법이 계산하니까 너 번 건 이만큼이야다라고 해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 금고를 열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가져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유출이에요. 그럼 누가 가져갔으면 사회유출인 거고 근데 금고 열어봤더니 우리 회사가 있는데 서로의 표현의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한 거지 우리 회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물러 있는 거를 우리는 유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사내 유보라고 표현하는데 회계에서는 사내 유보라고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얘를 생략해서 그냥 유보라고 표현할 거예요. 유보. 그래서 유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차감조정 가지고 볼게요. 차감조정은 우리 회사가 이만큼 벌었다라고 했더니 법인세법이 너 이만큼 번 거 아니야. 이만큼은 너네 회사가 번 거 아니니까 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점으로 한 이 부분들이 지금 법인세법이 안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안 벌은 걸 가지고 지금 누가 가져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감조정에서는 사회유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차감조정에서는 사회유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차이가 우리 회사가 장부에는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를 봤더니 우리 회사의 관리의 차이인 거지 나중 되면 같이 똑같이 맞아질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때 우리는 유보라고 하는데 근데 얘는
지금 차감 조정의 유보와 가산 조정의 유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사내자는 생략하는데 앞에 부의 표시를 붙여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음수를 괄호를 치죠. 회계에서는. 세법에서는 이렇게 부의 표시 삼각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껐을 때는 이게 하이픈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빼기는 안 하고, 그래서 세법에서는 마이너스 차감이라는 걸로, 우리 시금 아니에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삼각형을 쓸 거고, 회계에서는 우리 괄호 치는 것들 보이죠? 재무제표에 그게 차감이라는 뜻인 거고, 회계장부에서는 그래서 이 표시가 없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 조정에서 발생하는 유보고, 얘 플러스 유보는 가산 조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 기타라고 적혀 있는 애들 있죠? 기타는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고 누가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세법하고 회계하고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아예 입장의 차이.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겠죠. 이 이익은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내 돈이니까. 그죠? 이 이익잉여금의 성격이 뭐죠? 자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그냥 바로 수익 비용이 아니라 바로 자본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하고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얘는 세금 내고 자본으로 가라는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자본으로 하니까 세금 안 내고 자본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자본에서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갔다가 자본으로 오는 거나 그냥 자본으로 가는 거나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법인세법이 너 입금이야 라고 말해서 자본으로 가는 거, 혹은 회계에서는 수익이라 그랬는데 세법이 아닌 거, 이런 형식의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의 입장의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회계에서는 이거 매출로 볼 거야 라고 썼지만 세법은 안 볼 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계에서는 우리 그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안 넣었는데 법인세법은 아니야, 너 이거 돈 번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법인세법상의 손익계산서인 입금에다 집어넣을 거란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회계에서는 자기주식을 자본 취급하잖아요.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이 뭔데 그냥 유가증권이지. 옛날에 우리가 증자하면서 그냥 주식 발행해 놓은 거잖아요. 뭐 샀을 때 단기매매 증권으로 하든 우리 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든 그냥 유가증권 산 거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남겼으면 너네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법인세법은 세금 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얘는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서 바로 자본으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법은 아니 너 이거 세금 내고 가야 돼, 이런 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우리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기타는 서로의 입장이 반대쪽이 되겠죠. 그런데 차감 조정의 기타는 쉬워요. 저와 같이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유보의 느낌이 와요. 그럼 차감 조정은 유보하고 기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유보 아니면 다 기타예요. 그럼 사회 유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감 조정의 기타는 찾기가 엄청 쉽고, 가산 조정의 기타는 다른 종류들이 무지 많아요. 제가 사회 유출했지만 가져간 사람의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그 조정수가 생겨요.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위에 입금산입 송금부산에 적혀 있는 게 가산 조정인데 사회 유출, 사내 유보 그 외에 적혀 있죠. 그 사회 유출에 보면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감 조정에서는 깔끔하죠. 그냥 유보하고 기타하고 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은 자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타라고 적혀 있는 것에 보면 다 잉여금에 대한 그런 표현이 적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차피 잉여금 이야기를 자본 아니면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아, 자본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소득 처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면,
자, 유보를 가지고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초반에 온통 유보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유보하다 보면 유보가 뭔지를 알겠다. 근데 유보가 뭔지는 몰라도 제가 유보 아니라는 걸 알겠어. 이 구분은 돼요. 자, 그럼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하고 보면, 자, 얘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유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자본의 차이가 난 걸 유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 혹은 세법상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해서 자본의 차이를 우리가 유발시키는 그런 차이를 유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어 그대로 하면 자본의 차이가 되긴 되는데, 그리고 일시적 차이라는 건 제가 붙인 거예요. 나중에 왜 붙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실기하기 위해서 유보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계상의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을 자산의 증가나 아니면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의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법상의 자본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서 차이가 발생을 해서 세법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이걸 우리는 가산조정의 유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회계상의 자본에서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세법상의 자본이 거꾸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을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했어? 난 모르겠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원론적인 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이걸 우리 예를 가지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제가 예를 가지고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첫 조정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일기에 토지 1,000원짜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200원을 같이 내서 1,200원을 줬다고 볼게요. 그래서 장부에 분개를 하는데, 자, 돈을 1,2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차변에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 토지를 1,200원이라고 쓰면 될 걸 1,000원이라고 쓰고, 이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장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법인세가 생각하는 분계를 보면, 법인세법은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1,200원 줬으면 취득세는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 1,200원이다라고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법인세법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얘를 비용 처리해버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틀렸어라고 말하고 싶겠죠. 지금 왜 처리해? 나중에 팔 때 처리해야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얘는 나중에 1,000원짜리 땅을 팔지만 얘는 1,200원짜리 땅을 팔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둘의 생각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세무조정 가기 전에, 자, 우리는 지금 법인 세법을 하고 있어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법인세 회계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 회계는 뭐냐면 회계상의 장부를 세법상의 장부로 하는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세 회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계를 할 일은 없어요. 왜? 법인세법상의 장부 왜 만들어? 세무조정만 해서 이익만 내면 된다 했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분계는 지금 이번에는 보여드릴 건데,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세무조정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분계를 가지고 보면, 자, 이 수정 분계는 회계상의 장부에 있는 분계를 법인세법상의 분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면 세무가공과 지우고 토지 200원 높이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분계가 차변에 토지 200원, 대변에 세금과 공과금 200원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로 바뀌게 되겠죠. 자, 분계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수능 분계에 쓴 이 계정 과목들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토지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자산이죠. 그리고 차변에 썼다는 건 자산을 증가시켜라 그 이야기죠. 대변에서 쓰면 감소시켜라는 거고. 자, 세금과 공과의 성격은 뭐죠? 비용이죠. 그럼 비용을 대변에 썼어요. 줄여라는 거예요? 높여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잖아. 얘를 지금 대변에 썼다는 건 줄여라는 이야기죠. 그럼 비용을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 앞에 우리 회계할 때 주구장창 수익 비용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조정하려면 얘네들 성격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얘 성격이 뭐예요?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걔네들 성격 스스로 찾을 거예요. 이걸 파악해야 돼요, 먼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세무조정을 할게요. 자, 세무조정을 하면 지금 법인세법은 비용 아니야라는 이야기죠. 송금 아니야. 그럼 송금 아니야라는 말은 송금 불산입이죠. 그러면 세무조정을 먼저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먼저 처리할 거예요. 그럼 왜 송금 불산입인지, 지금 200원이 송금 불산입인데 그 이유는 의미가 통하도록 쓰면 돼요. 지금 왜 200원 차이가 났죠? 토지 때문에? 세금과 공과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 어느 거 쓸까? 자, 우리 청이점. 세금과 공과 좋아요? 아니면 토지가 좋아? 토지? 그래. 그러면 토지.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흔히 말하는 의미만 통하면 돼요라는 표현이 전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묻어질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표현만 안 쓰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오고 채무면제이익 나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의미만 알면 돼요. 토지 취득세라고 써도 되고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잘못 처리함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 그러면 토지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득처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득처분 했잖아. 그러면 소득처분하는데 세법이 자산을 증가시켜라 그랬죠. 방금 자산을 증가시켜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유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산조정 유보죠. 그래서 얘는 유보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무조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자산부채 건들면 차이가 발생하면 유보라고 생각하라라고 글을 그렇게 바꿔 쓴 거예요. 유보라고. 자,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땅을 1,5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1,500원에. 자,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두 개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 장부를 얘 쓰고 있으면 왜 딴짓해?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쓰는 거 아니죠. 수정분계해서 얘로 만들지도 않아요. 얘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 거고 회계상의 장부와 세무조정 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거는 이 분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쓰고 있으면 얘 이제 할 필요 없잖아. 얘 가지고 세금 내면 되지. 그죠?
얘는 지금 우리가 세법이 생각하는 입장을 제가 쓴 거고, 얘로 만들려면 이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건 얘고, 얘 때문에 얘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이게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회계장부상에는 이런 수정분계 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1,500원에 팔면, 자, 우리 장부에서는 자, 대변에 토지를 지을 건데 토지가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000원짜리 토지가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거예요. 현금으로 1,5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차이 나는 500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5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회계장부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장부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장부를 썼다면 얘를 1,500원에 팔았을 때의 회계 처리는 대변에 토지가 1,2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1,200원짜리 토지가 지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1,500원을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3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둘이의 분계에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럼 얘를 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로 얘도 같이 다시 조정을 해주면, 자, 우리 이번에도 수정 분계를 해보면, 자, 토지 금액은 대변에 200원을 높여야 되는 거고, 지금 얘는 200원 높여야 되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500원짜리를 300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원이다라고 줄이고, 대변에는 토지를 200원을 더 써주면 법인세법상의 장부의 분계로 얘가 바뀌게 되죠. 이 수정분계 이해가시죠? 얘를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성격부터 볼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계정 과목은 성격이 뭐죠? 수익이잖아. 제가 물어보는 건 영업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세법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럼 이 자산부채, 자본, 비용 아니잖아. 그럼 수익이겠지. 그죠? 그럼 얘는 성격이 수익이에요. 근데 수익을 지금 차변에 쓴 거는 늘려라는 거예요? 줄여라는 거예요? 그렇죠? 500원 아니고 300원이야. 그 이야기잖아 지금. 수익을 줄여라는 거죠. 자, 그럼 토지의 성격은 뭐였죠? 자산이죠. 자산을 지금 대변에 쓴 거는 줄여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200원만큼 수익 아니야. 입금 아니야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이 되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차이가 200원 나는데 이 200원에 이유를 쓸 건데 이번에 뭐라고 쓰는 게 좋죠? 자, 뭐라고 쓸까요? 토지? 세법 체질인가 봐. 자, 토지라고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소득 처분을 해줄 건데, 자, 지금 얘는 자산을 줄여라고 하죠. 자산을 줄여서 차이가 나는 게 마이너스 유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감 조정 유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차감 조정 유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세무 조정이에요. 근데 지금 얘를 사실 얘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원리 설명한다 해드린 거지, 세무원가 인정 안 해, 비용 인정 안 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송금불산이. 그럼 세무원가 뭐라고 처리해야 돼? 토지. 그래서 유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래서 세무조정할 때 이 행동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이런 거 써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해가 안 갈 조정에서 쓸 거예요. 아닐 때는 이 비용으로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그 비용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제가 송금불산입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도 그 말은 공감하잖아. 비용 아니야. 그죠? 그럼 자, 얘는 이거 가지고 봤을 때 아니야라는 느낌 바로 오나요? 얘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얘 이익 200원 아니야? 토지 200원 가야 돼. 느낌 오나요? 온다면 엄청난 실력자죠. 얘 분계만 가지고 봤을 때 얘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모르잖아. 얘는 지금 사면서 썼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는데 얘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가지고. 그럼 얘는 바로 조정하기 힘들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자, 우리 지금 토지 회계장부를 보면 사올 때에 200원의 비용 처리했고 팔 때 500원의 수익 처리했으니까 순회고로 하면 이익은 300원인 거죠. 그런데 세법장부는 여기에서는 그냥 비용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고 팔았을 때 한 번에 수익이 300원 나와서 그냥 이익이 300원을 바로 낸 거잖아요. 이 둘이는 타이밍의 차이인 거죠. 마치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 분개할 때처럼 타이밍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똑같은 300원 벌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이 똑같은 거를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대로 그냥 뒤집어 준 거예요. 얘는 지금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을 처리한 거를 지금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으로 그냥 역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가산조정유보라고 처리한 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차감조정유보로 얘를 그냥 뒤집은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얘는 이것저것 별 것도 없죠. 과거에 이렇게 처리한 거였다가 얘가 이제 내 장부에서 사라지게 되면 해소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역조정시키는 거예요. 역조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보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의 추인. 그래서 이 유보의 추인은 꼭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세법이 생각하는 수익 비용의 타이밍하고 회계가 장부에서는 수익 비용의 타이밍이 발생한다면 그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차이 때문에 발생하긴 했는데 일시적 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시적 차이. 그럼 이 유보는 언젠가는 꼭 추인되는 거예요. 유보는 생기게 되면 언젠가는 꼭 추인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럼 언젠가는 추인이 돼야 되니까 얘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는 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에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적을표라고 들어본 적 없나요? 얘는 기본 서식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또 다른 곳에 가죠. 그러면 이 법인세나 이런 거에 대한 세무 담당자로서 인수인계 받아야 될 필수 요소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생한 유보가 어떤 건지를 모르면 추인할 수가 없거든. 추인하지 못하면 얘는 영원히 못 없어요. 그걸 우리 실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보 귀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유보 귀신은 테마사도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돈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일이 크죠. 그래서 앞 담당자한테 얘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에 대한 걸 전부 다 일일이 다
인수인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을 때 내가 먼저 그만두고 딴 사람한테 나도 몰랐어요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전임자가 안 알려줬어요 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무조사 나오면 박살나요. 전부 다 대표이사 다 가져간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서식인데, 그럼 우리는 관습적으로 손익계산서 계정은 사라지죠. 다음 연도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 올해 월급이면 내년 월급 아니잖아.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계속 유지되고 가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여기에 적어두는 의미 통하는 글을 자산부채 자본을 적어둬요. 그래서 내가 체질이라고 한 거야. 생물공과가 아니고 토지를 선택했잖아. 근데 반대쪽도 이 글자를 선택했잖아. 이런 완벽한 체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토지취득세라고 썼다면 그냥 그대로 해서 써줘야, 컴퓨터는 바보라서 같은 글자 써야지 같은 건 줄 알고 처리해 줄 거거든. 토지취득세 적어놓고 토지 등 취득세라고 하면 다른 건 줄 알아요. 우리 컴퓨터 습성 알잖아. 똑같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보는 항상 언젠가는 추인된다. 그래서 역조정되어서 사라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엄청 중요한 서식이고 자적의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역조정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발생을 해가지고 써줘야 될 게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가산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차감 조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차감 조정을 했다면 거꾸로 역조정은 가산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러면 차감 조정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유보였고, 추인될 때는 가산 조정 유보로 추인될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반대로 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컴퓨터는 바보라서 어느 게 지금 생긴 거고 어느 게 없어지는 건지를 어떻게 할 거야? 방금 제가 가산 조정이면 차감 조정으로 사라질 거고 유보로, 차감 조정 유보면 가산 조정 유보에서 사라질 거라 그랬는데, 컴퓨터가 어떤 게 지금 생긴 거고 어떤 게 없어지는 건지 모를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부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죠. 가산 조정 유보, 차감 조정 유보는 일단 위치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차감 조정인지 가산 조정인지 아는데 얘가 지금 생겨난 건지 없어지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쓰는 표현인데, 실무한다 우리가 페이퍼로 할 때는 안 쓰는데, 전산에서는 쓰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한 것들 있죠. 그거는 유보 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발생. 만약 차감 조정 유보가 생겨도 차감 조정 유보 발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생긴 거는. 그럼 이걸 추인해 가지고 없애는 경우에 우리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다 아니면 가산 조정 유보 감소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유보를 보면 유보 발생, 유보 감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지금 이제 생긴 거야라고 하는 건 발생을 선택하는 거고, 과거에 있었던 거 추인해서 없애는 거야라고 하는 건 감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보 발생, 유보 감소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인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반대로 역조정되는 거다 아니면 처음 장부에 쓰는 거다. 그럼 유보가 지금 증가 생기는 걸 발생이라고 할 거고, 감소되기 위해 지우는 걸 유보 감소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부호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더해주는 유보다 빼주는 유보다. 이게 더해주는 유보가 발생했다, 빼주는 유보가 발생했다. 그럼 추이는 그대로 반대로 돼서 감소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 구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발생 감소의 의미. 그죠?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이제 사회유출 소득 처분하고 기타의 소득 처분하고 나면 즐거운 컴퓨터 시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면 초반에 온통 유보 세상일 거예요. 그럼 유보 세상이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생기는 건지 생기는 게 아니라 추인되는 건지, 그걸 찾았으면 컴퓨터에 쓸 때 이제 발생 감소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를 계속 지금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음 주에 이야기 이것만 빼가지고 못 하잖아.
지금 해놓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 다시 하고 시작할 거니까 이 부분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